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내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교대로 철야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은 부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일부터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며 맞불 카드를 내민 겁니다. 교육이나 의료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앞에서는 릴레이로 철야 1인 시위도 벌였고 오는 17일에는 도심에서 의사 총걸기 대회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가결되더라도 돌입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쥐고 있겠다는 포석입니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대란 등 의료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사람이 80%를 넘는 상황. 학생들이 증원되면 당연히 교수진이나 의료진이 증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다는 인식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눈앞의 이익보다는 의료체계 전반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습니다. 주장을 위한 주장보다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회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행부의 그 전 의료체계를 보는 그런 입장을 기대해 봅니다. 정부 역시 이번에는 3년 전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지역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환자 치료를 도맡았습니다. 일상 회복 뒤 공공병원들도 원래 하던 일반 진료 체계로 돌아갔지만 의사도 환자도 떠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섰던 의료진들. 그들이 감염병과 싸우던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병실 곳곳이 텅 비어 일부 병동은 아예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야 겨우 문을 연 신장투석실도 외래 진료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끝내고 일반 진료를 시작했지만 병상 절반 정도는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그런 시간 동안 저희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른 병원으로 떠났는데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일반 진료를 못하게 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공공병원마다 의사 수도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3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내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기관당 평균 8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은행에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한 30억 정도를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버티면 1월.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이전만큼 진료 실적을 회복하는데 4.3년 걸릴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정부가 회복 기간을 6개월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예상을 빗나간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우리나라의 이런 취약계층의 지역에서 환자들을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정상화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지원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회복기 예산 편성도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공병원 의사 인력과 재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감염병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에서는 병상과 치료제 수급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의료 현장에 진료 지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폐렴과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상하이와 우한을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위험성을 경고하며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XBB 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감염 교사와 학생들의 등교 자제, 마스크와 해열제 비축 등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지역 가금 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북 김제와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농가가 추가로 나와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H5형 항원이 확인된 닭 사육 농장 앞. 방역복 차림의 작업자가 농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출입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전파를 막으려 차량 바퀴에 소독액을 뿌립니다. 방역당국은 가축 폐사가 늘었다는 의심 신고로 출동해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곧바로 예방적 매몰 처분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 16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주요 거점의 통제 초소를 확대 운영해 주변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강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력이 강하면 닭이나 오리가 폐사가 증가하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호남 밖에서는 처음으로 충남 아산시 선장면 산란계 농가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가는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 인근에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AI가 인수 공통 감염병인 만큼 당국은 서둘러 사람에 대한 방역 조치까지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체 감염 우려가 돼서 여기 농장주 분들 농장 관계자분들 4분이랑 살처분 진행하시는 35분, 총에서 39분 예방접종 진행해드렸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농가 산란율 저하나 폐사 증가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한 농가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송년회가 하나둘 느는 요즘 경찰이 어젯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맥주 서너 잔을 마셨다는 운전자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혹시나 하며 운전대 잡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0.03일 나왔습니다. 면허 중지 수치 나왔습니다. 송년회 자리에서 딱 한 병만 마셨다는 여성. 소주는 안 먹고요. 맥주 한 병 마셨어요. 예. 오늘 동창회 모임이어가지고요. 맥주 한 병 딱 마셨어요. 술을 마신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여지없이 적발됐습니다. 그냥 잡으시고 6시 저녁 먹었는데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만취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쭉 보세요. 더. 네, 됐습니다. 네, 수치는 0.170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근처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이 남성. 술을 마시고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혹시 요즘 단속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음주운전 단속에서 3명이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이곳을 포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야간 음주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70% 가까이 느는 만큼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청에서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음주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매일 야간에 자체적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고 운전대를 잡는 건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 꼭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라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SUV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노오지 분기점 6km 지점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석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유 사무총장은 감사 시스템을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는 거 그렇고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표적 감사할 때는 행복하십시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360여 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경위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지만 유 사무총장은 법규와 관행에 따른 정당한 감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가운데 83일을 아침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뒤에는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자신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은 채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공수처에 접수된 관련 고발만 2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통보하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뤄왔습니다. 공수처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유 사무총장 추가 소환 여부와 최 감사원장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틀 전 송 전 대표를 부른 서울중앙지검은 필요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며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이를 위한 준비도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하기로 좀 마음을 굳히셨다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는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이 가능케 하는 것. 이게 지금 불가피한 단계라고 보고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매달 한 차례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장과 수출을 유독 강조하기 때문인데 기업인들과 잦은 동행과 호출이 불편하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모습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건 단연 떡볶이 먹방이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상심한 부산 시민을 달래러 윤 대통령은 유치전에 앞장섰던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떡볶이 떡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어렵고. 김석기 의원님 좀 드세요? 각양각색 개성 넘치는 재벌들 표정은 화제 만발. 팀 코리아를 자처한 이들은 부산 투자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며 지원책도 듬뿍 내놨습니다. 부산의 이 글로벌 허브 도시화, 우리 남북권의 거점 도시화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활력의 도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동행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취임 후 1년 7개월 동안 해외 출장은 16차례, 그때마다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고 특히 엑스포 유치전이 본격화하면서 대기업 총수들과 접촉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수로는 한계가 있다. 전 세계로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야 한다는 윤 대통령 신조 때문입니다. 당선 인사부터 시장을 강조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기업 동원령에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 일하게 놔둬야 한다는 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끈끈한 스킨십인지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동행인지 평가는 분분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준엄한 민심 역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미국과 일본 안보실장과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 실장은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공동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은 또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전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항행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에 자연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9차례나 났고 최대 규모가 3.1에 달합니다. 과거 6차례 핵실험으로 주변 지각의 균열이 심각해 추가 핵실험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시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에서는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차례의 핵실험 중 가장 큰 위력으로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셈입니다. 그 이후 길주에서는 총 60회가 넘는 자연지진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9차례의 지진이 일어났고 최대 규모는 3.1에 달합니다. 화강암으로 이뤄진 단단한 지질 구조를 지닌 길주에서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난 건 그동안 축적된 핵실험의 여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에너지가 주위로 확산이 됐고 주위에 움직이지 않고 있던 단층을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해진 단층들이 크고 작은 지진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불안정하게 바뀐 길주에서 추가 핵실험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7.0 규모 이상의 핵실험을 할 경우 그 여파가 백두산에 영향을 줘 분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동이 이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방을 자극하게 되고 마그마방 내에 기포가 상승하게 되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화산 폭발로 연결되는 지각이 비교적 안정됐고 평양에서 지리적으로 먼 한북 길쭉은 풍계리. 하지만 6차례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지각이 변형되고 깨지며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가 후배 야구 선수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6일 김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김 씨 주변 인물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대상에는 2021년 김 씨와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몸싸움을 벌였던 술자리에 동석했던 프로 야구 선수와 김 씨의 KBO 리그 활동 당시 소속팀 동료들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 씨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김 씨와 임 씨의 대질 신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이 지금 그나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알마와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애초 살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피라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난민촌.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제대로 된 난방기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얇은 천막 속 담요 몇 장에 체온 유지를 맡겨야 합니다. 곳곳에 피운 작은 모닥불 주변으로 추위에 지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راح بننام على الرمل أنا مريضة سرطان عاملة عملية في مصر $7,000 كلفتني استأصلت أورام من العمود الفقري. 날이 밝았지만 나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곳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황무지였기 때문입니다. 물과 음식, 전기 등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어린이들 사이에 장염 등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해 피란을 유도했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واليوم مذابح اليوم صارت مع الناس عشان زاوية مش قادرين نعمل خيام ولا قادرين نغطي أولادنا. 사정이 이런데도 이스라엘 공격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가운데 180만 명이 고향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남부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란 측이 중동이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이 휴전 지속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하는 한 이 지역에서 통제할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학교 안에서 저격용 소총과 탄약 등 무기가 숨겨져 있는 대형 고민형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SNS를 통해 현지 시각 8일 작전 중 학교 안에서 발견했다며 커다란 고민형을 칼로 잘라 탄약통과 저격용 소총 등을 꺼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근처의 다른 학교에서도 교실에 숨긴 무기류를 발견했는데 일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가방에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어린이 장난감에 무기를 숨겨 고의로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가 식량과 의약품을 받지 못한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앞뒤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산타 랠리라고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증시자금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올해 산타 랠리 전망은 어떨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 대기 자금이 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증권 계좌에 맡겨둔 예탁금은 한 달 새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증권사가 주식 매수용으로 빌려주는 신용 융자 잔고도 오름세입니다. 상승장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지표가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빨라질 거로 보이거든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뛰니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지고 주식 투자 시점을 보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투자 심리 회복세의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축 종료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지난달 코스피가 10% 넘게 오르는 등 강세장을 보인 만큼 연말에는 주춤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의 상승장이 미국 기준으로도 3년 만에 최대의 상승을 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12월의 랠리의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도 변수입니다.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증시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이면 쏟아지는 양도세 회피 매물도 악재로 꼽힙니다. 이렇듯 산타랠리 전망은 엇갈렸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탈 거라는 것은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며 국내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초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공세 속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상륙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올해 한국 전용 고객센터를 오픈하고 1,000억 원을 들여 마케팅과 물류 서비스까지 강화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의 물류센터까지 만들 계획이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包括物流的配送服务，所以 AliExpress 会考虑采取一切的手段，包括在本地建设仓库来提供稳定的5日达物流体验。 중국의 패션 쇼핑 전문 플랫폼 테무도 지난 9월 국내 사용자가 170만 명으로 늘면서 한국 진출 한 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유니클로를 표방하고 있는 쉬인은 한 달 사용자가 이미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초저가 3인방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쿠팡과 네이버 쇼핑, 탑2를 제외한 후발 주자들부터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11원가를 비롯해 한때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했던 G마켓과 옥션 등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우선 멤버십이나 와우 같은 걸로 우선 충동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래도 좀 데미지가 적을 것 같은데 이 후발 주자들은 공산품 비중도 높고 멤버십이나 이런 것도 약하기 때문에 충동도가 낮아서 굉장히 데미지를 더 크게 볼 것 같아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물류센터까지 지으면 엄청난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고질적으로 따라붙었던 짝퉁과 저품질 상품 관리를 제대로 할지가 관건입니다. AI가 식별하고 소비자들한테 즉시 환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지적권 침해를 받은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의 그 피해까지도 보상을 할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
초저가 경쟁력을 앞세워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른 알리익스프레스. 이커머스 업계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달에 가려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의 내년 발사를 앞두고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을 그린 독특한 다큐멘터리가 영국 런던에서 개봉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 톰 행크스가 각본과 제작, 내레이션까지 맡았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의 달 탐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이 그 목소리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몰입형 관람시설에서 인류의 달 탐사 이야기가 개봉됐습니다. 화면으로 둘러싸인 방, 드문드문 놓인 벤치에 앉아 배우 톰 행크스가 안내하는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을 체험합니다. 50여 년 전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 12명과 그 탐사 계획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달에 가려는 아르테미스 계획까지 50분 동안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제작과 극본, 내레이션까지 맡은 유명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라 모두 사람이 직접 찍은 진짜라고 자랑했습니다. But every photograph, every image was a photograph taken by a human of the subject matter. So there's nothing fake. This is all empirically true and is presented in a way that I think is quite wondrous. 다큐멘터리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 아르테미스 2호의 탈 나사의 우주 비행사 4명도 등장합니다. He knows that there's something about exploring space that brings everyone on board and makes everyone excited, and it's really neat to share that with him. 달에 가게 될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는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다음 목표인 화성에까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So we're now one step closer with a successful Artemis 1 in the bag now, and hopefully Artemis 2 successful here soon. You know, we get to pass the baton to the next mission, and eventually Artemis, who knows which one, will be sending humans to Mars. 이번 주 런던의 라이트룸에서 막을 올린 더 문워커스는 내년 4월 하순까지 상영될 예정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과 현지인, 관광객까지 어우러져 김장 문화를 체험했는데요. 어느 해보다 호응이 뜨거웠던 현장에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소금물에 절인 배추 물기를 짜내고 준비한 김칫솔을 꼼꼼히 버무립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겉잎으로 정갈하게 감싸는 모습도 제법 능숙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가져가 당장 식탁에 올릴 생각에 설렙니다. 오늘 밤 우리 같이 불고기 만들 거예요. 불고기랑 우리 만들었던 김치 같이 먹을 거예요. 올해로 3번째 열린 밴쿠버 김치 나눔 축제. 지난해보다 약 10배나 많은 200명가량이 참가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나눴습니다. 동포들은 물론 비한국계 신청자도 크게 늘어 영문 김치 조리법과 김장 소개 영상도 준비됐습니다. I really enjoyed it because it showed me like what kimchi making means to the Korean people. We haven't experienced making kimchi. It was really fun today. 밴쿠버 여성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개최하고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올해 행사는 어느 해보다 깨끗하고 전문적인 시설에서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동포 한식 사업가가 제공한 주방에서 행사에 앞서 이틀 동안 20명이 모여 미리 배추 350포기를 절이고 거기에 들어갈 김칫소와 수육을 만든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인회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전문 시설에서 또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서 좀 더 원활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어서 전보다 작업 시간도 반으로 줄어서
어려운 일은 아니고 저희가 또 작업에 지금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 인기와 더불어 한인 사회가 한식을 꾸준히 알려온 덕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한 김치 판매액은 5년간 한 해 평균 약 17%나 성장했습니다. 높아지는 김치 인기에 발맞춰 한인 사회와 우리 공간은 힘을 모아 김장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총영사관에서 각종 공공외교 행사, 문화 행사를 주관하거나 개최를 할 때 참가자들이 김치를 실제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 이은경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동물원에서 세계적 희귀종인 흰색 악어가 태어났습니다. 몸 길이 48.7cm, 무게 96g인 이 악어는 백변종 때문에 온몸이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백변종 악어는 눈이 밝은 파란색이며 피부는 하얀색이지만 무늬나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6년 전 루이지애나주의 늪지대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8마리만 보고된 희귀종입니다. 여전히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로 어제만큼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동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전남,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동과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5도, 대구가 4.7도고요. 서울은 15도, 대구 17도로 예상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